올해 들어서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는 소리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죠? 이제는 연예인, 인플루언서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준하 씨도 천만 유튜버 쯔양님도 작년 말에 폐업 소식을 알렸는데요. 매번 폐업률이 역대급이라고 하지만 배민, 쿠팡이츠만 들어가도 수많은 식당들이 영업 중입니다. 또한 새로 오픈한 가게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은 오늘 저녁 메뉴로 뭘 먹을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즉, 많은 사람들이 폐업을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며 그 자리를 메꾸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폐업률이 높은 걸 알지만 자영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 그 중에서 족발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족발 유통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을 시작했을 때 최소한의 리스크만을 안고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회사에 입사하고 몇 년 새에 폐업한 가게를 수없이 많이 봤는데요. 많은 사장님들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폐업하시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자영업이 처음이신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똑같이 폐업을 하지만 그 중에서는 큰 손해를 보고 나가시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적은 손해를 보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과연 두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큰 손해를 보고 나가셨을까요? 첫 번째는 프랜차이즈로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물론 처음이라면 프랜차이즈가 만만하겠죠. 일정 금액만 지불한다면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출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죠? 낮은 진입 장벽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정말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내가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면 장사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정도의 분이시라면 창업, 장사는 꿈도 꾸지 않는 게 맞습니다. 요즘 프랜차이즈들이 제조 원가와 로열티를 합치면 40%가 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혹 제조 원가와 로열티를 합쳐도 30에서 35%라고 설명하는 업체는 거르시는 게 맞습니다. 싹 다 거르세요. 거기다 임대료, 인건비, 각종 비용들이 빠져나가고 오픈빨이 빠졌을 때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가맹 계약 기간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고 자기 몸을 갈아 넣어야 하는 사장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시기에 절대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 족발집을 제외하고 이미 하락세를 걷고 있는 어디인지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꽤 있습니다. 두 번째, 월세가 비싼 곳에서 시작하신 분들. 비싼 월세를 내고 많은 손님들을 끌어들인다는 건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문제는 내 예상을 벗어나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인데요. 바로 비싼 월세를 냈음에도 충분한 손님을 끌어모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첫 자영업은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발품을 팔아서라도 월세가 낮은 곳을 찾는 게 안전한데요. 발품 팔 시간이 없다면 공유 주방 또한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방법에 반대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저는 성공하는 방법이 아닌 최소한의 리스크를 가지고 자영업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공유 주방의 경우 홀이 없어 홀 장사를 하지 못해 매출이 오르더라도 한계가 있는 부분인데요. 때문에 처음부터 공유 주방에서 큰 돈을 만지겠다는 목표보다는 미래를 위해 내 실력을 갈고 닦고 내 아이템, 즉 내 족발이 시장에서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증명해본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입니다. 자영업을 시작할 때 대출 없이 시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죠. 자동차를 살 때도 할부를 이용하듯이 자영업 또한 대출을 끼고 시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대출이 꼭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지 않고 무리해서 받은 대출이
나쁜 대출이죠. 많은 젊은 사장님들이 패기 있게 창업 비용이 50% 혹은 그 이상을 은행이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지원을 받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돈을 벌게 된다면 돈을 버는 시점에서도 돈에 허덕일 수가 있습니다. 잘 풀리면 좋겠지만 안 풀리면 5년을 앞서려다 10년을 뒤처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니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나의 능력이 창업을 받쳐줄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럼 최소한의 리스크로 족발 창업을 하는 방법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에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알바를 구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아닌 지인, 가족, 형제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던가 정말 초소자본으로 시작하는 방법도 있지만 돈 한 푼 쓰지 않고 리스크 또한 지지 않으며 이후 창업 때 겪을 시행착오까지 미리 경험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오픈하기 전 알바를 구하는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는 건데요. 가게를 오픈하고 가게를 키워나가는 일을 하나부터 10까지 하게 된다면 사장님에게도 좋지만 이후 매장 오픈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창업 경험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또 족발은 그 어떠한 음식보다 원물의 상태가 중요한 아이템인데요. 그 이유는 족발은 부산물이기 때문에 신선도가 빨리 떨어질 수도 있고 계절에 따라 평균 사이즈도 달라질 뿐더러 수요와 공급이 계절에 따라 맞지 않은 때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변동 또한 큰 편입니다. 그렇기에 족발 창업을 원하신다면 장사를 시작하는 족발집에서 하나부터 10까지 배우고 사장님에게는 미안하지만 내가 겪어야 할 시행착오를 사장님이 대신 겪게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족발 유통업체를 알게 된다면 금상첨화고요. 여기서 좋은 족발 업체란 일정한 사이즈를 1년 내내 단가에 맞는 퀄리티를 꾸준히 공급해주는 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는 것보다 폐업할 확률을 압도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족발 창업 전 알아야 할 정보, 그리고 어떤 업체가 좋은 업체인지 알려드렸는데요. 방금 설명한 대로 좋은 족발 유통업체를 찾고 있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